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바인딩에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바인딩에는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웨이, 그리고 투웨이, 그리고 원타임, 다른 하나는 원웨이 투 소스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투웨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소스와 대상 간에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소스를 변경하면 대상에 영향을 주고 대상을 변경하면 다시 소스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서 타겟으로만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요. 대상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게 소스로 오진 않아요. 이제 원웨이가 일반적으로 많을 테고요. 투웨이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컨트롤들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웨이의 대표적인 것들은 데이트 피커 같은 날짜 속성, 에디터, 엔트리, 서치바, 엔트리 셀 같은 텍스트 속성, 리스트 뷰의 is refreshing 속성, 뭐 여러가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알아볼 슬라이더와 스태퍼의 밸류 속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양방향 바인딩 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One-way to source binding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소스로 바인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스트 뷰의 selected item 속성에는 One-way to source의 기본 바인딩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원타임도 있습니다. 바인딩 컨텍스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한 번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인딩 컨텍스트를 넣으면 그때만 한 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인딩 컨텍스트를 다른 거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인딩 모드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한번 스택 레이아웃 밑에 레이블 슬라이더 두 개를 또 연결해 봤는데요. 이전에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해봤고요. 오늘은 오퍼서티라고 해서 투명도죠. 예, 투명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의 밸류, 바인딩, 오퍼서티 이쪽에다가 레이블을 연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레이블이 이 슬라이더의 값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슬라이더는 레이블의 오파시티 속성을 참조하고 있고 기본 값은 1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실행을 하게 되면 1이 되어서 이 끝에 슬라이더가 위치하게 됩니다. 슬라이더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투명도가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바인딩일까요? 양방향 바인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텍스트 오파시티에 의해서 1이라는 값이 슬라이더 밸류의 초기 값으로 선언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했었죠. 근데 이 이후에 슬라이더의 밸류 값을 변경하니까 오파시티가 변경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몇몇 바인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소스를 만들었어요. 소스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건데요. HS의 컬러 뷰가 있고요. 뷰에 대한 뷰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네임드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컬러가 비슷한 녀석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이게 옐로우 값에 가깝다 하면 옐로우라고 직접 지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컬러 값은 어떻게 디지털하게 딱 여기까지는 옐로우고 이때부터는 뭐 레드다 라고 하기가
약간 묘한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 한 번에 값이 여기부터는 옐로우, 여기서부터는 레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얕은 옐로우, 무슨 옐로우 이런 식으로 값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한 구간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get nearest color name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red, 이럴 경우에는 yellow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컬러의 값을 지정해주는 클래스가 여기 만들어진 named color라는 아이고요. get nearest color name이 그걸 위한 펑션입니다. HSL 컬러 뷰 XAML을 열어보시면 박스 뷰가 있고요. 스택 레이아웃 아래에 레이블들이 있어요. 레이블 슬라이더, 레이블 슬라이더, 레이블 슬라이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색조, 채도, 명도를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동할 때마다 그 값들을 레이블에 표현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박스 뷰 아래쪽에 컬러가 변경되는 걸 보여주고요. 레이블에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이름은 get nearest color name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들은 컬러, 네임, 휴, 뭐 saturation, luminosity, 색조, 채도, 명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값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뷰 모델을 만들었고요. HSL 컬러 뷰 모델이라는 거를 컨테인트 페이지에 바인딩 컨텍스트를 통해서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모든 이 아래쪽 컨텐트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뷰들은 저 컨텍스트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뷰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으니 뷰 모델을 확인해 볼게요. 자, 뷰 모델은 MVVM 모델이라는 데서 이용되는 건데요. 이 i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걸 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는 들어가 보시면 Property Changed Event Handler라는 하나의 이벤트만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 Hue, Saturation, Luminosity 이런 값들이 셋 될 때마다 컬러의 값을 변경하도록 해주고요. 이 컬러의 값이 변경되게 되면 이 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멀에다가 이 값들이 변경됐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알려주게 되면 각각의 값이 변경됐으니 그거와 연결된 바인딩 값들이 해당한 제멀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ame도 변경하고 hue, saturation, luminosity, color 다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이것처럼 컬러 영역이 있고요. 그 밑에 get nearest name을 통해서 가져온 컬러 네임이 있고요. 색조, 채도, 명도가 있어요. 하나씩 변경을 해 보시면 위에 컬러가 변경되고 그 밑에 컬러의 이름도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20까지는 옐로우 그린이고 이때는 다크 카키, 페루 값도 상당히 많죠. 컬러에. 자,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컬러를 통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 네임드 컬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해줬어요. 명도를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뀌고요. 색조를 바꾸면 또 어떤 식으로 바꾸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인딩을 통해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더의 밸류가 양방향 바인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레이블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이겠죠. 1A. 그래서 레이블의 텍스트는 레이블의 값을 우리가 직접 변경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멀의 화면에서 레이블을 변경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양방향 바인딩이 되는 텍스트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레이블이 아닌 엔트리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인딩 모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